요번에 검찰직이 좀 있네. 검찰직 손 한번 들어보래요. 요 2명 검찰직이요. 좋아요. 공부 좀 한 적 있어요? 형수법 처음 처음 끝까지 해요. 알았어요? 에?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어제 우리 교정 나머지 이제 뭐 교정학인데 교정학 하는 분들한테 얘기했는데 교정학보다 형수법이 조금 처음 들어가긴 좀 어려워요. 우리 저 동환 씨하고 창민 씨하고 이렇게 며칠 일에 있는데 재수강 하는데 동원 씨도 왔네. 동원 씨 요새 어느 정도 했어요? 은 씨 1차 들을 때 몇 프로 정도 이해가? 영어 그래도 한 8주 하고 나니 조금 낫지요? 그래. 동환 씨는 어떠노? 8주 하고 나니 그래도 처음 생소하지는 않았잖아, 형수법이. 그래. 다른 분들도 나중에 이름을 좀 2분은 좀 적어주고 가능하면 끝까지 해요. 알겠어요? 여기 전부 비전공이다. 대학에서 법학과나 경찰행정과 나온 사람 없어요. 그러고 원래 검찰직에 98점으로 먹은 최종 합격해가지고 아마 중앙지검으로 가지 싶은데 서울중앙지검 98점이래. 전국에서 한 10등에서 12등 했는데 그 친구도 생물학과 나왔어요. 생물학과 나와가지고 형사법 만점 먹었어요. 검찰직인데 98점 같으면은 100점 만점에 우리가 20점 만점에 5과목 아이가 100점 만점에 2개 틀렸어요. 형법 하나 틀리고 영어 만점 먹고 국어 만점 먹고 형사법 만점 먹고 또 국사 하나 틀렸던가 해가지고 2개 틀렸어요. 원래 검찰직은 93점, 교정직은 80점이 커트라인. 좋아요.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어디 교정학 안 들었죠? 안 듣고 저 뒤에도 교정학 안 듣고 장인이 시험 쳤어요? 처음이죠. 가능하면은 다음 주부터 듣도록 해요. 에이? 그러고 또 지각하지 말고. 좋아요. 저 뒤에 뭐고? 시간이니까 한번 해요. 형사소송법 연간계획서. 5월, 6월은 지나갔고 지금 7, 8월이에요. 7, 8월에 보통 올인은 해가지고 이론반 아마 9, 10월까지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처음 하는 검찰직 처음 하는 분들이 공부 처음 하는 좀 늦었어요. 그죠? 검찰직을 지금 한 8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투자하는 건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왜? 커트라인이 93점이잖아. 영어도 있지. 형사법 처음이지. 형법 처음이지. 그죠? 맞잖아. 너무 욕심내지 말고. 급하게 서둘지 말고. 그래도 또 9, 10월 달에 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우리 계획이 11월과 12일은 아마 그거 여기 했는데 9, 10월은 우리 프린트에 기출문제 특강이라고 해놨는데 아마 5월 1원하고 기출문제 특강 같이 할 거예요. 그 다음에 11월과 12일은 단원별 예상문제. 예상문제지만은 거의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를 조금 변형했고 그 다음에 1월과 2월은 실전 동형 모의고사라 해가지고 왜 지금까지 출제된 문제하고 비슷하게 해가지고 20문제씩 20분 시험 치고 30분 풀이하고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아마 12회 정도 12회 정도 같으면 240문제 같으면 어느 정도 이것만 소화해도 어느 정도 한 8, 90점은 먹어요. 꼭 부탁해요. 아마 내년도에는 3월 말쯤에 시험 날짜가 잡히지 싶습니다. 3월 말. 올해는 4월 첫째 주인데 보통 3월 말이야. 작년 저작년에는 3월 20 작년에는 3월 23일인가 해가지고 말이에 꼭 집에서 기억해놔. 그래서 3월 말쯤 되다 보면은 여러분들 240일 정도밖에 40 며칠밖에 안 남았다고. 그죠? 가능하면은 평생 직장을 구하는데 평생 너무 인색하지 말고 시간을 많이 투자해요. 처음이죠, 공부를. 교정아, 어? 어? 교정직. 교정직이에요. 철도공안직.
KTX라든지 SRT 그것도 좋더라. 철도공안직에 그래 형사법이 있다. 저 뒤에는 무슨 직이에요? 교정직. 그래.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공직인데 그죠? 구급일 해가지고 여러분들 솔직히 나는 어느 리크루트 회사가 내가 학교에 있을 때 분석을 했던데 삼성 들어가는 것보다는 구급 공무원이 평생 돈을 더 번답니다. 전에 왜 트로트 가수 박군이라 하는 친구가 왜 30억을 포기하고 나는 트로트 가수로 왔다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 30억이 바로 그거예요. 현직에 있을 때 65세나 60세까지 돈 버는 거 하고 그 다음부터 연금하고 하니까 한 25억에서 30억 나온다고 리크루트 회사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나 우리 삼성전자나 LG나 SK 이런 데는 그만큼 못 봅니다. 평균 재직 기간이 40세랍니다. 연봉 1억씩 따져봐도 나 퇴직금 하고 해봐도 15억도 안 돼요. 나오면은 전부 창업하고 하다 보면 다 떨어먹고. 그래서 공직을 여러분들이 뭐 요새 공부하기 싫은 사람이 공직에 뭐 공무원 연금이 안 된단다 뭐 한 떠들 그런 얘기 듣지 말아요. 공직 참 돈 많이 벌어요. 국가서. 심지어 이 친구가 이 앞에 있는 친구가 검찰직 되면은 국가가 평생 이 친구한테 20억 내지 30억 투자해야 돼요. 물론 국민 세금에서 하지만. 그래서 한 3, 40억 한 2, 30억 버는 직장을 하는데 좀 시간도 투자하고 몸도 투자하고 좀 많이 투자해요. 너무 날로 먹으려 하지 말고. 아마 살아보면 나는 인생 많이 살아보면 공직이 참 좋아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 공단기 학원을 선택했으면은 공단기 대구 학원을 신뢰하세요. 꼭 노량진에 가서 되는 거 아니라 노량진에 가서 돈만 많이 들고 하는 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러고 가능하면은 오프라인 들어요. 온라인은 집중이 안 돼요. 왜? 온라인은 항상 여러분들이 기다려주기 때문에 온라인은 집중이 안 돼요. 항상 그 멈춰놓고 밖에 놀다 오면 꼭 그 자리에 기다려요. 그러나 오프라인은 여러분들이 있으나 없으나 계속 진도 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가능하면은 오프라인으로 들으라 합니다. 지금까지 합격자들 대부분 교정직, 특히 검찰직도 있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알아도 내가 심지어 강사가 부담돼 가지고 니는 2달 좀 쉬도 되겠다, 안 들어도 되겠다 할 정도로 나온 아들이에요. 진짜예요. 그래서 공무원은 내가 얘기하잖아. 머리로 가지고 합격하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성실성이 합격합니다. 내가 꼭 장담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한번 봐요. 오늘은 잘했네. 2019년도하고 25년도 국가직 국어평소법 이거예요. 어제 우리 교정직은 24년도까지 잘못했는데 내가 새로 보충해 줄게요. 25년도까지예요. 올해까지. 올해 세 번째 칸에 올해 문제예요. 이렇게 분석을 해놔요. 자, 오늘 하는 것이 여러분들 기억해놔. 연필로 서론, 소송 주체, 소송 행위까지를 크게 로마 문자로 1이라고 써놔요. 1, 요거 1. 거기다가 왼쪽 편에 맨 끝에 1이라. 앞으로 나는 1이라고 할게요. 서론, 소송 주체, 소송 행위에다가 1번. 여기서 보통 한 15% 나와요. 여기서 15%. 많이 나오면 종합 문제까지 하면은 20%. 15% 같으면은 3문제예요. 20% 같으면은 4문제고. 여기서 주로 나와요. 그렇게 인사혁신처 등에서 내라고 해요. 여기에 지침이. 두 번째, 수사 일반과 수사, 강제수사, 공소제기, 공소시효 요거를 2번이라고 적어요. 여러분들 2번이라고 적어. 2번이라고 적어. 앞으로 2번. 여기서 아까 왜 여기서 한 30% 내지 25%. 30% 같으면 6문제, 25% 같으면 5문제. 보통 5문제, 종합 문제까지 하고 해가지고 6문 5문제. 그래서 1번과 2번을 합해가지고 하면은 한 40% 정도 나와요. 8문제. 그 다음에 공판 절차와 점거법. 프린트에서는 요래 되어 있지만 뒷장에 한부래요. 재판 등 아주 커요. 여기서 잘 나오면은 45% 내지 50%까지 차지해요.
공판 절차예요. 이거 법원이 주체예요. 법원. 요게 45%라고 해놔요. 45%, 40%, 45%. 7, 8, 9문제. 그 다음에 상소와 재심, 약식 등 요거를 4라고 해요. 4. 요렇게. 우리 형사소송법은 네 분야. 여기도 한 15%, 여기도 한 40%, 여기도 25% 정도, 그 다음에 15%. 그러면 여기 80%, 아니 여기 15에서 20 요렇게 나와요. 변수가 조금 있어요. 요래 가지고 제일 차지하는 것이 이쪽에서 많이 차지해요. 여기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는 보면은 2번은 검찰하고 경찰이 담당해요. 수사예요. 경찰하고 검찰이 담당하고 3번은 법원이 담당해요. 법원 해놓고 갈려 열고 법관, 판사를 법원이라고 해요. 여기서 보통 우리 형사소송법에서 법원이라 하면 법관 또는 판사를 얘기해요. 지금 범어동에 있는 건물을 얘기한 거 아니래요. 형사소송법에서는. 알겠죠? 기억해놔. 그래서 내가 아까 지금 처음 하는 분들이 있는데 형소법 처음 하면 형소법은 차라리 형법보다도 더 어려워요. 용어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민법은 우리 일상생활에 왜 매매니 임대니 많이 쓰기 때문에 민법은 조금 처음 들어갈 때는 쉬워요. 형소법은 생소해요. 요즘에 윤석열이 구속 때문에 뭐 구속을 하고 집행유예하고 이런 것 때문에 조금은 와닿지 별로 안 쓰는 용어였어요. 형소법은. 그러나 한 1회동 내지 2회동만 하면은 형소법이 거꾸로 형법보다 쉬워요. 끝에 가면 여러분들이 한 8달, 9달 투자하면은 보통 최하 공부한 친구들은 80점 이상 먹어요. 여기 진짜 나왔던 거를 전부 재탕해요. 판례를 하기 때문에 새로운 판례 안 쓰고 옛날에 출제했던 판례를 1번, 2번, 3번 했던 판례를 박스 문제로 해요. 차라리 이어가지고 옳은 것은 맞는 것은 이런 식으로 막 써. 그래서 나중에 처음 일해도 할 때는 여러분들 왜든지 용어를 많이 익혀요. 빨리. 공소시효. 지금 봐라. 공소가 뭐고? 이런 친구 처음 봐도. 여러분들 많이 들었어요. 공소 제기는 수사가 끝나고 판사한테 넘기는 걸 공소 제기, 다른 말로 기소라고 해요. 하나하나 익히면 돼. 그리고 또 내가 교정학 한 친구는 얘기했지만 꼭 샤프나 연필 준대. 나도 샤프하고 연필 2개까지. 책에 볼펜으로 쓰지 말아요. 처음 할 때. 알겠죠? 왜 그러냐면 연필로 써야 잘 지워져요. 1회도 할 때는 무조건 써. 2회도 할 때는 지우고 3회도 할 때는 다시 깨끗한 어떤 가지고 이래요. 정서해가지고 쓰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가 돼요. 처음부터 귀찮아가지고 볼펜으로 막 쓰는 거라 하면 나중에 안 지워져요. 그러면 아버지 엄마가 돈 좀 있으면 새로 책 사요. 자, 이번에 우리 교재는 초록색이죠. 그 다음에 재수강하는 친구들. 이 친구는 어디 전에 공부했어요? 그래서 다른 거, 별 다른 거 없어요. 에? 그건 3판이제. 어디 창민 씨도 4판이가? 동아 씨 4판이제? 영은 씨 4판이가? 그래, 그럼 됐어. 별로 차이가 없는데 그 대신에 나중에 혹시나 없는 거는 복사해가지고 엮어해요. 알겠죠? 조금 추가돼요. 이 사람들이, 저자들이 학원 선생들은 나도 학원 선생이지만 주로 책 지어가지고 전국적으로 팔아먹는 거, 책 팔아가지고 아마 4판은 3판보다 2,000원인가 더 비쌀 거예요. 그래야 자기들이 이제 같이 고용하고 있는 타자를 친다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봉급도 주고 막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양해 좀 해주고 됐다 해서 기출문제 분석은 꼭 가지고 있어요. 끝에 가면 꼭 써요. 끝에 가면은 여기서 집에서 심심하면 혹시나 19년도부터 25년도까지 내가 1번, 2번, 3번, 4번 분류해놨잖아요. 거의 비슷해요. 프로테이지가. 그러면은
출제 들어가 보면 출제 지침으로 나와요. 1번 분야에서 한 15에서 20% 내주십시오. 그다음에 2번에서 몇 프로 해주세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네 출제위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뭐냐면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 기출문제를 가지고 뽑고 달고 이래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는 9급하고 7급을 갖다 놓고 해요. 우리 형사법 많아요. 구무원도 있고 철도공안직도 많잖아. 그죠? 그걸 다 갖다 놓고 해요. 근데 철도공안직 하는 출제 교수 따로 있고 아니에요. 출제 교수는 인사혁신처에서 딱 3명 하고 이 사람들이 출제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 왜 지금보다는 좀 얼마 지나고 나면은 지금 한 8월 9월 달 되면은 연구실에서 출제해가지고 하라고 5명을 선정해. 형사소송법 교수님 20문제씩 조금 출제해가지고 언제까지 우리를 보내주세요 해요. 시험치기 한 2달 전까지. 그러면 전국에 있는 5명 교수가 누군지 모르지만은 저도 몇 번 해봤어요. 20문제씩 출제해가지고 줘요. 그때만 해도 내가 지금 한 7, 8년 전에 출제했는데 그때만 해도 한 문제에 5만 원 줘요. 교수한테. 이걸 재택 출제를 해요. 그래가지고 5명이 100문제 만든잖아요. 그걸 가지고 시험치기 일주일 전에 한 4, 5일 전에 3명을 뽑아요. 다른 사람을. 그 사람들이 100문제 중에서 뽑아요. 문제로. 이해가요? 문제 뽑아가지고 조금 매끄럽게 뭐 하면 그 사람이 조금 고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 4일 동안 하는데 이 사람들은 보통 출제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은 일당 그 당시에 한 35만 원 줘요. 지금은 한 4, 50만 원 줄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응시료 가지고 준다니까.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나중에 시험 반텀 끝나잖아요. 예컨대 이제 100분 시험제 요새 110분 아이가 그죠? 110분에 한 60분 끝나면 집에 가라고 내보내줘요. 그래가지고 출제하기 때문에 출제위원들 생리는 절대로 문제를 창작 안 해요. 원래 출제했는 사람들은 아마 다시 내내 안 부를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전 과목의 난이도를 실패했어요. 난이도 실패했죠. 왜 그러냐면 교정직에 작년이 되게 조금 60점도 안 됐어요. 커트라인. 근데 조금 쉽게 해주세요 하니까 원래 대폭 80점으로 했는데 80점이 떨어지는 건 그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교정직 같은 검찰직 같은 경우는 93점이 떨어졌잖아요. 92점이. 그다음에 교육직은 원래 커트라인이 96점이에요. 그거는 신의 점수인데 95점이 떨어진다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해가요? 그래 불만이 많죠. 일반 행정직도 거의 96점인가 5점 됐잖아요. 일반직. 그거 떨어지는 거는 말아요. 95점 같으면 여러분들이 시험 쳐봤지만 평균 95점 같으면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수예요. 수 받고 9급이 떨어진다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이 출제를 잘못했다. 올 내년에는 아마 70점에서 75점으로 우리 교정직은 조절 하락할 거예요. 난이도를 조금 높일 거야. 그러면은 조금 형사소송법도 그렇고 그다음에 교정학도 그렇고 조금 난이도를 높일 거예요. 일단 그거 하고 공부를 해 주시고 분석표를 꼭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번 강의의 이론반 강의 계획서 한번 봐요. 형사소송법. 이거를 형사소송법이라 안 하고 어떤 때는 형소법이라고도 내가 얘기할게요. 줄여가지고 형사할 때 형자하고 소송할 때 소해가지고 법 형소법이라고 얘기해도 이해해주고 제 이름은 처음 듣는 사람한테는 박준희인데 중간 글자가 있어요. 있는데 일단 생략하고 혹시나 이메일 주소 phjkhan55 골뱅이 그 다음에 네이버컴인데 퇴직하고 내가 개인 이메일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는 질문해요. 알았죠? 예, 교수님, 나는 이거 예컨대 뭐 공소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모르겠습니다. 첫째, 질문하기 전에 먼저 찾아봐. 그러면 공부가 돼. 자꾸 책을 찾던 인터넷에 인터넷에 찾던 뭐 스마트폰 찾던 간에 해. 꼭 부탁. 그러고 또 어제 얘기했는데 우리가 기억해. 스마트폰에 이걸 깔아놔. 스마트폰에 법제처 앱을 깔아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왜 그러냐면 법령 검색을 위해서. 법령 검색을 위해서.
법을 만드는 곳이 법제처예요. 대법원도 깔지 말고 그 다음에 판례 연구해가지고 이거 케이스 노트라 하는 앱을 깔아놔요. 이거는 판례예요. 여러분들 내만 믿지 말고 책만 믿지 말고 판례 검색을 해요. 나오면은 케이스 노트가 있어요. 꼭 이거 깔아놔. 이거를 깔아놓으면 1회독 할 때는 꼭 1회독 할 때는 법령만 해도 되고 판례를 안 봐도 되는데 2회독, 3회독 우리 저대 장민 씨, 영은 씨, 동안 씨는 이제 2회독 할 때는 검색 한번 해봐요. 동안 씨 알았죠? 검색 자꾸 해봐요. 꼭 부탁이다. 그다음 강의 시간 매주 토요일 9시에서 6시까지인데 원래 이거는 너무 막 넉넉해. 시간은 넉넉해. 교정학은 뒤 강의실 때문에 적은데 이거는 넉넉해요. 꼭 보강 시간은 없어도 강의만 충돌. 오전에 4시간, 중간에 1시간은 점심시간. 오늘 1시, 12시 50분까지 하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2시부터 4시, 그 다음에 2시부터 다시 50분까지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강의학원은 공단기 대구학원이고 됐고, 두 번째 형사소송법의 강의 목표 기초 핵심 이론을 구체적으로 이해 정리한다. 특히 이 회독 두 번째 보는 친구들은 개별적으로 조금은 많이 봐요. 두 번째 보는 친구들은 많이 봐야 돼요. 너는 알았지? 응? 충분히 자만하지 말고 알았어? 자꾸 안 봤던 것도 교수가 안 봤던 것도 자꾸 보고 우리 영은 씨도 그렇고 잘하고 있다. 동환 씨 알았지? 그렇게 해요. 빨리 와요. 너긋하게 이래요. 오면 방해되잖아. 그죠? 지각하지 말고. 호준 씨제? 응? 그래. 내 이름 내가 다 알아놨다. 호준 씨도 그렇고. 그 다음 기초 처음 듣는 사람은 기초 이론, 조금은 2회독 3회독 한 사람은 핵심 이론. 똑같아. 시험은 똑같이 친다. 그래서 내가 제일 바람직한 것은 대학에서 강의하듯이 3월 2일 날 같이 들어오면 이제 그 다음에 6월 말에 지금 다 끝나게 7월 초나 이거는 종강 똑같이 해가지고 15주 이래 하면 참 강의죠. 그 다음에 2학기 때는 또 그보다도 핵심 더 높여가지고 하면 되는데 학원이라 하는 것이 내가 저도 한 5년 이상 되는데 뭐냐 하면 이래 학원은 이제 자주 새로운 분들이 오다 보면 야 누구 눈을 맞춰야 되노 뭐 이래 되는 거라. 이 가요 무슨 소린가 참 힘들어요. 책 못 구했어요 호준 씨. 그다음 두 번째 기본서와 유인물 중심으로 강의. 아마 기본서 위주로 합니다. 유인물은 하기에는 너무 아직은 나중에 유인물은 뒤로 할게요. 왜 그러냐 하면은 뒤에 우리가 책 만들어 하는 기출 문제하고 단원별 있죠. 이때는 우리가 내가 책 만들어 줘요. 학원에 해가지고 기출 문제를 가지고. 그러고 또 부탁은 특히 1회독 2회독 하는 친구 우리 창민 씨나 영은 씨나 다 연호 씨도 기출 문제집 사지 말아요. 알겠어요? 시중에 하는 거 돈만 내빌어요. 그 기출 문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법이 바뀌기 전에 문제도 그다음에 올려놓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고 또 기출 문제라 하는 것은 A 저자 거를 B 저자가 뺏겨였고 막 이래요. 그거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에요. 판결문이기 때문에. 똑같아. 그런 건 함부로 사지 말고 마지막에 가지고는 여러분들한테 부탁이다. 마지막 한 2회독 3회독 하고는 꼭 해봐라. 모의고사 같은 걸 공단기에서 하는 건 나는 출제 안 했어요. 뭐 하라 소리 안 해요. 서울에서 하는 거 있어요. 공단기 모의고사를 3회독 할 때는 한 번씩 쳐봐요. 그래야 자기의 중심을 알 수 있다. 됐다. 세 번째, 출제 빈도가 높은 분야는 이거 아마 출제 빈도는 정했어요. 아까 내가 얘기한 거 15%, 그 다음에 또 뭐 25% 이런 거 있었죠. 바로 그거예요. 그게 출제 빈도. 거기서 나옵니다. 됐다. 그 다음에 교재는 정주영 형사소송법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 4판인데 3판 있는 사람은 해도 괜찮아요. 한번 1회독 했어요. 사놓고 이해가 잘 안 되죠. 맨 처음에 처음 하니까. 근데 계속 검찰직으로 고집이 했네. 그죠? 잘했어. 거기서 한다고 해가지고
일반 행정으로 가면 일단은 커트라인이 수도 없이 높고, 물론 일반 행정직이 좋은 이유가 뭐겠노? 지방직도 있어. 요새 치는 거 있지? 국가직 지방직이 있는데 그보다는 조금은 투자하더라도 교정이나 검찰이나 법원이 나아요. 행정직은, 일반 행정직은 나중에 여러분들 왜 동사무소 복지센터 가보면은 요새는 민원 24니 뭐니 해가지고 컴퓨터로 대체 많이 해요. 그죠? 자꾸만 안 뽑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은 내가 보니까 교정보다는 검찰이, 교정은 지금 누적이 많이 되더라. 작년에 합격했나가 어제 발령 났으니까 충주구치소로 발령 났다고 어제 얘기하더라고. 검찰직은 바로 진천에 올 10월 달에 연수가 들어간다 하더라고. 검찰직은. 되기만 되면은. 그런데 검찰직에 이 친구가 다는 여학생인데 똑똑해요. 영어를 잘하더라. 이래 보니까 저쪽에 있을 때 만났는데 한 2년 공부를 했는데 작년에 될 줄 알았는데 작년에는 조금 떨어졌더라. 뭐가 실패해가지고 떨어졌고 올해가 확실히 됐는데 98점으로 어디 가노 하니까는 마지막으로 뭐 최종 합격 나고 같이 밥 한 끼 먹었는데 어디 가노 중앙지검으로 1순위 하고 2순위는 대구 한데 대구 가지 말았겠어요. 대구 하면 안 된다 했어요. 와글 하면 대구 안 오면은 여러분들이 교정도 마찬가지고 가능하면은 교정이나 공무원은 자기 고향에 있지 말아요. 금방 구급 검찰 들어갔는데 힘도 없는데 아버지 친구라고, 아버지 친구 아들이 구속됐다고 뭐 좀 봐둘락하고 뭐 하고 좀 알아봐둘락하면 구급 새파른 놈이 들어가가지고 위에가 상사한테 가서 물어보나 왜 너? 그러다 보면 이미지가 깎인다니까. 경찰한테 내가 그런 얘기했어요. 가능하면 너가 고향 경찰서 가지 말고 약한 조금 멀더라도 딴 데 가라. 갔다가 한 10년 근무하다가 돌아온나. 오면은 10년 지나면 이제 한 6급이나 뭐 이렇게 되잖아. 그죠? 7급이나 7급쯤 된다고. 7급 가까이 돼. 8급은. 그러면 지 친구들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누가 아버지 친구가 뭐 하면 부탁하면 지가 가서 알아볼 수도 있고 알아볼 수도 있잖아. 그때는 이미지 안 나는 게 금방 발령 난 놈이. 그래서 옛날에 조선시대는 상피제도라 하는 것도 있어요. 국사에. 절대로 자기 고향에 발령 안 내잖아요. 상피제도라 하는 거는. 그것도 의미가 있다. 꼭 부탁한다. 그 다음에 봐라. 강의 일정. 오늘이 7월 12일입니다. 형사소송법 총설. 강의 소개하고 출제 경향 분석했고 학습 방법. 학습 방법 다른 거 없다. 성실해라고 적어놔. 성실해. 잔머리 구리지 말고 성실해. 성실해라. 하다 답답하면은 꼭 써놔. 하다 공부 진척이 안 가면 가빠이 올라갔다 온다고 써. 가빠이 앞으로 올라갔다 와요. 아깝다 하지 말고 내 체력이 어떤가를 한번 보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그때 가면 담배를 끊고 싶을 거야. 가래도 끓고 가빠이 올라가 본 사람이 여기 손 들어봐요. 봐라. 여러분들한테 부탁이야. 원래 가빠이 한 5번만 올라가면 합격한다. 공부 안 될 때마다 올라가라. 물 들고 비싼 삼다수 들지 말고 보통 아이스나 뭐 이런 거 들고 2병 들고 올라갔다 와요. 진짜 농담이 아니에요. 거 가서 삼성빵 하나 사가지고 배낭에 이어가지고 401번 삼성빵 건너편에 보면 옛날 우리 학원 공단기 학원 그거 보면 401번이 있다. 학원에 가방 좀 누구한테 봐둘락하고 갔다 와요. 갔다 와 보면은 왜 보냈는가를 알 수 있다.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계단 10분 정도 올라가면 그만 집에 돌아가고 싶다. 그건 흡사 검찰직이나 교정직 하다가 포기하고 싶어. 다른 직종으로 옮기고 싶은 거. 그때마다 그 생각해요. 올라가가지고 한 10분만 더 가자. 10분만 더 가자. 한 30분에서 1시간 투자하면은 이제는 빼도 박도 못 한다. 이까지 왔는데 올라가 보자. 가보면은 637m에 나중에 가빠이 부처님께서 그래 수고했다. 계속하면 된다. 바람을 불어줄 거예요. 여러분들 꼭 부탁이다. 여러분들은 너무 안해서 그런 걸 투자 안 하더라. 나도 학교에 있을 때 난 경찰행정과 교수이기 때문에 아들 데리고 지리산 종주 많이 했어요. 학생들 30여 명 데리고 2박 3일 48km를 배낭 한 15km 짊어지고 갔다 와서 완주하는 친구들은 결국은 언젠가는 합격합니다. 10학번부터 뒤로 댕겼는데 충청도에서 여기서는
막 공허학번 하고 이런 아들을 난 남쪽에서 한 10년 있다가 북쪽에서 한 15년 하다가 나왔는데 많이 뒤로 댕겼어요. 지금도 우리 친구들 뒤로고 804는 여러분들 보고 803 종주는 하라 소리를 못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나 갓바위는 좀 갔다 와요. 하루 한 3시간만 투자하면 갔다 올 수 있으니까. 공부 안 될 때. 그런데 그 대신에 갓바위 올라갈 때 꼭 준비. 영어 단어장 가져가고 올라가면서 단어 외우고. 알겠어요? 힘들면 단어 외우고 그 다음에 힘들면 법조문 한번 읽어보고 이래가지고 쭉 올라가면서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들 같으면 1시간 10분이나 20분쯤 되면은 올라가 있습니다. 그게 올라가면 잘했다 싶을 거예요. 꼭 부탁이다. 지금 봐라. 열 몇 명이나 막 거의 15명 이상 있는데도 한 사람도 가본 적 없잖아. 꼭 갈 때는 꼭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가면은 산만하니까 혼자 올라가요. 합격하고는 엄마 아버지 모시고 한번 가고 김밥 준비해가지고 김밥도 꼬마 김밥 사는 게 좋아요. 일반 김밥은 시시하니까 꼬마 김밥 그 앞에 가면 있으니까 내가 다 가르쳐준다. 하여튼 학습 방법 다 설명했어요. 알겠어요? 오래 앉아있고 꾸준하고 열심히 하고 그래도 진척이 없으면 너무 욕심내지 마. 한 번 해가지고 다 만족하지는 못한다. 첫째 주 오늘은 형사소송법 1번을 볼 거예요. 1편, 2편이 바로 내가 말하는 거 그거예요. 1번. 여러분들 왜 아까 분석해서 1번이 있죠? 이것이 1.5주 정도 걸립니다. 아니 1주하고 반텀. 그 다음에 수사가 2.5주. 좋습니다. 그게 분석해서 해놔. 아까 분석표에서. 그래서 4주간 1번과 2번이 4주간 끝날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 다음에 공판이 한 3주. 그 다음에 상소, 재심, 약식이 1주 해가지고 공판을 가장 많이 투자합니다. 기억해놔. 분석표에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합니다. 이렇게 분철 해주면 좋다. 그 다음에 좋고. 됐고 2주간 끝나고 나면 3편, 4편 해가지고 1주 반 되면은 소송 행위까지 끝나. 그 다음에 3주, 4주는 수사 해놓고 동안 수사가 뭐고? 연우 씨 수사가 뭐고? 우리 연우 씨는 성실하게 잘한다. 수사. 쉽게 얘기하면 뭐 잡는 게 수사고? 범인 잡는 거. 기억해놔. 범인 잡는 거 수사대. 누가 잡노? 내자. 범인 누가 잡노? 내자. 범인 누가 잡아요? 수사기관. 잘했어. 검사, 경찰 잡는다 하면 안 돼. 수사기관. 수사기관이 뭐고 하면 검사와 사법경찰 관리들이 수사기관이다. 경찰이 아니지. 교통경찰은 범인 못 잡는다. 교통경찰은 영장 집행 못한다. 사법경찰관, 사법이 붙어야 된다. 장미 그렇지? 그래, 교통경찰은 범인 못 잡는다. 물론 교통경찰이 잡을 수 있는 범인, 장미는 뭐고? 무슨 범만 잡을 수 있노? 현행범 아이가. 현행범인은 일반인도 잡을 수 있잖아. 이건 수사기관도 잡을 수 있고 일반인도 잡을 수 있는 것이 현행범 체포잖아. 도둑이야 하면 지하철에 쓰리꾼 아니서 도둑이 하면 막 아무나 따라가지고 뒤통수 패고 일반인도 되고 경찰도 되고 누구든지 잡을 수 있는 거라. 철도 공안직도 있다. 철도 공안직은 이제 있다 하는데 아주 좋은 거 선택했다. 나는 맨날 요새 SRT 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 갔다가 우리 외손녀 보고 목요일날 밤에 내려오고 또 일요일날 밤에 올라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기억긴 겹다. 우리 왜 딸내미하고 사이가 둘 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복직을 했어. 육아휴직 끝나가지고 여러분들도 꼭 해. 요새 노익기네 국가에서 혜택 많이 주더라. 진짜 많이 주더라. 그래 많이 나. 우리 아들이 위례인가 사는데 위례는 보면 성남 위례, 하남 위례, 서울 위례가 있는데 보니까 젊은 사람 많더라. 좋더라. 놀이터에 보면은 우리 아는 15개월밖에 안 됐는데 막 꼬마들이 있으니까 진짜 내 스스로 늙은 나도 희망이 나오더라. 이게 우리 한국이구나. 근데 우리 아파트 대구에 난 강촌 아파트 사는 데 가보면 놀이터를 자꾸 없애가지고 주차장 만들고 해요. 아가 없으니까.
전부 영감들이고 할매들이고 하니까 이것도 문제더라. 여러분들 부담이 많겠더라. 세금 많이 내야 되고. 하여튼 결혼을 빨리 하세요. 일단 합격하고 난 다음에 결혼하고 아부터 놓고 국가에서 복직 그거 많이 해요. 그런데 아가 좀 육아휴직을 좀 빨리 끝내고 들어가는 이유는 승진하려고. 지금 6급인데 5급 승진하려는데 사위는 5급으로 승진했고 아주 특수공무원 하는데 둘 다 그랬는데 오늘 가갖고 다른 지금 육아휴직 1년 하다 보니까 누락되는 뭐 내내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 갔는데 그러니 엄마 아버지 할 수 있나? 딸 가진 부모의 제 가가지고 몸으로 때우고 이래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거 봐. 뭐 내가 그거 얘기한 거 아니고 일단은 수사는 철도공항 잘해서 그렇게 SRT 타기는 맨날 보이기는 좋더라. 아들 철도공항지 좋더라 그게. 그거 가서 옷 붙지 말고 또 경찰 마찬가지고 검찰 마찬가지고 교정도 마찬가지다. 제발 합격하고 나면 옷 붙지 마라. 내가 경찰 제자들한테 맨날 하는 소리가 5년에서 7년 사이에 제일 이직을 많이 한단다. 가보면 내 딴에는 공부 좀 했다고 경찰하고 또 검찰 해가지고 교정해가지고 한번 하겠다고 조국의 공무원이 되겠다고 떡떡 갔는데 가보니까는 맨날 2년 3년 동안에 지구대 근무하면서 술 먹은 놈들하고 싸우고 때리고 이렇게 회의가 될 때 삼성이나 LG나 SK 댕긴 친구하고 추석에 술 한잔 먹는데 보니 내가 오늘 내가 살게 보너스 받았다 얼마야? 3천만 원 받아. 보너스를 가들은 보통 삼성 3천만 4천 받잖아. 그게 평생 주는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봐요. 우리 여학생들 참 예쁜 여학생들인데 결혼 영원시부터 해야 돼. 결혼하면 안 했으면 이제 나중에 공무원 되고 난 다음에 절대로 삼성, SK, LG 아들하고 결혼하지 말아요. 그 아들 결혼하고 돌아서면 이제 쳐다놓고 좀 이따 보면 전부 쫓겨납니다. 쫓겨나면 이직을 해야 됩니다. 중소기업 가든지 아니면 창업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크루트 회사 조사가 삼성인이 있는데 평균 38.9세인가 조사가 나오잖아. 길게 안 합니다. 특수한 아들은 이사까지 가고 이래 하지 다 그렇지는 안 합니다. 그래놓고 내 친구의 사이들이 2명이나 그렇더라니까. 하루는 가있겠네. 우리 사이가 뭐 삼성전자에 있다고 수원에 있다고 뭐 하면서 딸내미는 내가 분명히 선생인 줄 알아. 그래 좋다고 하지만 요새 왜 됐나? 5년 지나니까 요새 나와가지고 뭐 딴 데 들어가려고 하더라. 공무원 준비하려고 하더라. 계속 익하고. 공무원인들 지 오라고 뭐 자리 비워놓고 있나? 그치? 뭘? 하여튼 열심히 해. 여러분 선택 잘했다. 되고 나면 이직하지 말고 여학생들은 절대로 삼성하고 이런 사람 아들하고 결혼하지 말고 선도 보지 마. 알았어요? 그리고 또 지방대학 교수하고 선 보지 마. 근데 우리 딸내미한테 공무원 합격하고 난 다음에 얘기했잖아. 2가지 하지 마. 내가 아빠 지방대학 교수지만 지방대학 교수는 언제 또 쫓겨날지 모른다. 아가 없으니까. 없으면 그만둬야 될까 아이가. 근데 알고 보면 전문대학이니 뭐니 여러분들한테 공개하지만 전문대학이니 뭐니 전부 계약직 교수입니다. 대부분 요새 들어가는 아들은. 왜 그러냐면 전임으로 계약 못합니다. 65세까지 보장을 못해. 보장하면 소송 계속 하잖아. 계약직으로 되겠습니까? 하면 할 수 없으면 계약직으로 들어가는 거라. 왜 그러냐면 우리 학생 충당 못 해가지고. 그러니 사흘도록 학과 이름 안 바꾸나. 또 군대 갔다 오면 우리 학과가 뭐 이름을 바뀌었는지 모른다니까. 사흘도록 바꾼다니까. 간호학과나 몇 개 학과 빼고나. 지금 경찰 행정과도 안 된다. 왜 안 되냐면 경행특채가 인원이 확 줄어가지고 경행특채는 뭐냐면 영어 안 치기 때문에 아들을 갔는데 안 된다. 내 있을 때는 뭐 15대 1, 20대 1 정도 있는 대학인데 해도 됐는데 지금은 안 돼. 미달이다 미달. 안 온다니까. 경영특채 매력이 없다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 법학과 매력 없잖아. 로스쿨 나오고 법학과 완전히 개판 돼버렸잖아. 불어. 그렇다니까. 그래서 요새 여러분들 공무원 준비하는데 여기도 거의 내가 알기에 95%는 비전공자들이다. 형사법 모르는 사람이 교정학 모르는 사람. 좋다. 멘탈스 공부하는 사람이 낫다. 쉴 데 없이 알아놓으면 금방 지기만 하고 그렇다. 4주. 수사는 여러분들 범인 잡는다. 누가? 수사기관이 그거 한번 배웠다. 그 다음 수사는 강제수사가 있고 임의수사가 있다. 여러분들 기억해야 강제수사. 윤석열이 구속돼가지고 여러분 구속은 잘한다. 구속보다 좀 짧은 것이 체포다. 알겠지? 체포는 48시간 지나고 나면은 구속시켜야 된다. 안 그러면 석방해야 되고. 자, 이제는 여러분들 넘어간다. 수사가 끝났다. 박준희가 범인이다.
증거를 수집해가지고 요번에 우리나라는 처벌하는 거 아니고 판사한테 넘긴다. 사건을 판사한테 넘기는 것을 동그라미 쳐라. 그게 공소제기라고 한다. 공소제기. 공소제기를 다른 말로 뭐라 하노? 소송을 일으킨다고 뭐라 하노? 두 자로 기소라 한다. 기억해. 공소제기를 기소다. 공소제기를 다른 말로 기소. 기소라 하는 건 한자 하면 일어날 기자, 소송 소자, 소송을 일으킨다 이 말이야. 기소를 하면은 사건이 법원으로 다 넘어간다. 알겠죠? 그러나 불기소 처분, 기소도 있고 불기소도 있다. 불기소는 범죄가 안 되고 범인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은 기소를 못 한다. 이걸 불기소 처분이라 한다. 기억해래. 불기소 처분. 근데 이거는 뭐가, 여러분들 왜 짜장면 집이나 가면은 이래가 사진 붙여놓고 이래가지고 있다. 뭐냐 하면 기소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박준희가 도망가 버리는 거라. 그러면 기소를 안 하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기소권이 없어지거든. 공소제기를 뭐 하거든. 그래서 일단은 기소를 뭐 하노? 유예하나 중지하나? 중지한다. 중지하면은 시간이 멈춘다. 이걸 기소중지자 하면서 왜 짜장면 집이나 법벽에 가면 기소중지자 해가지고 어떤 데는 도장 찍어놨다. 박준희 검거하고 미건 거 이제 요걸 기소중지자라 한다. 기소를 해야 되기는 해야 되는데 못하면 기소중지. 기소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거를 기소유예. 기억해. 청소년들은 가능하면 기소유예해 준다. 기소를 밀어넣는단 말이야. 그러면 일정한 기간 동안 무사히 지나면은 기소를 안 하는 걸 기소유예라 하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못하면은 기소중지고. 기억해놔. 됐다. 다시. 중요하다. 공소제기를 다른 말로 기소라 한다. 기소를 하고 나면은 왜 범죄자라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라 했다. 의심을 받는 사람인데 기소를 해버리면 뭐가 되는, 이제는 피고가 된다. 기억해. 피의자 피고의 갈림길이 공소제기다. 우리는 쉽도록 공소제기라고 하지 말고 앞으로 기소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이해 가셔야 된다. 알겠죠? 기소. 좋다. 그 다음 됐고, 기소. 피의자와 피고의 갈림길이다. 야, 이거 한번 잠시 짚고 넘어가 볼까? 야, 예컨대 이거다. 피의자 이전에 명칭을 뭐라 하겠노? 피의자 이전에 예컨대 이런 거라. 어떤 A 여자가 피살됐다. 반나의 모습으로 피살됐다 하면 분명히 성관계, 치정관계라고 수사. 이래가지고 변사체가 신고가 더 오면, 여러분들 잘 봐요. 신고 오면 오토바이 타고 경찰복 입는 사람은 절대로 사법경찰관은 아니다. 신고가 오면 일반 순경이 와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뚝 와가지고 야가 확인하는 거는, 야가 해야 될 거는 신고도 하면 이 줄을 치가지고 감시하는 거다. 이 라인을 무슨 라인을 하더라? 왜 텔레비 안 나오는지 앞으로 유심히 봐. 뭐고? 폴리스 라인. 폴리스 못 들어가는 거라. 여기서 모의총 같은 걸 들고 치는, 여기 지켜야 된다. 요 현장이 훼손될까 봐. 이해가나? 이게 경찰이라. 이거는 우리는 사법경찰관을, 사경이라는 사경이 아니다. 야들은 일반 행정경찰이다. 하면은 한참이 여기에 들어가면 이제 검사가 지휘한다. 아, 이래가지고 어디에 반나가 그 변사체가 나타나가지고 지금 현장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그러면 원래 검사가 와가지고 수사를 해야 되는데 사법경찰한테 입안에서 한번 처리해봐라 하면은, 왜 마동석이 같은 아들이 이래가지고 사복 입은 아들 아니냐, 에이씨 하면서 욕하면서 막 오는 아들 아니다. 텔레비에 야들이 사복 입고 온 아들이 사법경찰관이다. 우리는 흔히 형사라고 한다. 형사. 야들이 와가지고 이 줄 안으로 들어간다. 형사기 때문에 들어가가지고 뭐 왜 뒤졌노 계속하면서 뭐 이래가지고 막 저가 막 만져. 야들은 이런 것도 지문 것도 안 해. 왜? 자기는 형사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때문에 지 지문은 남겨도 괜찮다니까.
보통 같으면 잘하는 사람 같으면은 국가수 오기 전에 이걸 지문이 안 남기도록 이런 거 해야 돼. 일회용 장갑 그거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영화에 보면 그냥 막 뒤지고 막 하잖아. 그냥 바로 그거라. 근데 원래는 여기에 지문부터 남기면 안 돼. 자, 그래가지고 대충 와가지고 검시관이 온다. 검시관. 이 말은 시체를 검사하는 사람, 눈으로 가지고 한다. 이거는 손으로 하는 거 아니고. 주로 검시관들은 의사가 하는데 왜 국가에서 의사를 검시관으로 둘락하면 봉급을 너무 많이 주기 때문에 안 하고 보통 그 지역에 예컨대 우리 뭐 중부 경찰서 관내에 있으면 무슨 의사들 있잖아. 좀 잘하는 의사들한테 부탁을 한다. 국가에서 촉탁장을 준다. 촉탁 의사가 있다니까. 촉탁 의사한테 가서 뭐 사건이 있는데 한번 같이 가실라면 촉탁 의사들이 자기 가운 입고 앰뷸런스 아니고 그 뭐 페트롤카 있지 그거 타고 가는 거라. 그때는 이 사람은 공무원이다. 우리 친구 하나 경주에서 촉탁 의사 하다가 검식하다가 죽었는데 상당히 문제가 나 국가배상법에 걸려가지고 국가배상 청구하고 했는데 이 촉탁 의사가 보고 대충 7월 11일 밤 11시경에 사고가 났는 것 같습니다. 검시관이 딱 얘기해. 그런데 요거 사건 발생이 7월 11일 밤 11시야. 그러면 이 여성의 수첩에 갑, 얼, 병, 정 4명의 남자 이름이 있는 거라. 그러면 일단 이 사람들을 무슨 의자라고 하노? 용의자라고 해. 기억해놔. 용의선상에 올랐다 이런 거라. 용의선상에 올려면은 갑부터 불러가지고 7월 11일 밤 11시 당신의 행동을 증명하라게. 요 범죄 현장에 없었던 것을 증명해야 돼. 여러분들 그걸 뭐라 하노? 우리 사람 범죄 현장에 없었던 것을 증명하는 걸 프랑스 말로 뭐라 하노? 뭐라 하노? 맞아. 알리바이라. 알리바이를 증명하는. 기억해. 여러분들 많이 나오잖아. 알리바이는 현장 부재 증명이라는 뜻이야. 범죄 현장에 없었다는 증명을 알리바이라 한단 말이야. 알리바이가 성립한다. 이렇게 하면 요 갑은 알리바이가 예컨대 7월 11일 밤 11시 예컨대 우리 공단기 대구 하회라고 하자. 그러면 여기 없고 갑은 요때 서울에 송파에 친구하고 있었다 하는 걸 증명하면은 야는 바로 알리바이가 성립하는 거야. 그러면 용의선상에서 빠져야 되는 거라. 이거나. 그런데 다 알리바이가 성립하는데 병만이 알리바이가 안 맞는 거라. 해보니까 거짓말하는 것 같은 거라. 그런데 병의 어떤 DNA가 A에서 나오면은 이 병을 이제는 용의자에서 피의자로 올라가는 거라. 이해갔지? 이게 피의자에서 아까 말했다. 기소를 하고 나면은 무슨 고인이 된다? 피고인. 피고인이 바로 유죄인은 아니야. 죄인은 아니야. 우리나라의 헌법에 무슨 추정의 원칙이 있노? 무죄 추정 원칙 때문에. 고로 피고인이 확정 판결을 받아야 확정 판결 우리가 이래도 한 친구들은 동아이든지 다 안다. 영희씨도 확정 판결하고 종국 판결은 같은 말은 아니다. 기억. 1심에서도 종국 판결이 있고 2심에 종국 판결이 있고 3심에 종국 판결이 있다. 1심에서 징역 10년 항소해가지고 2심에 징역 7년 상고해가지고 대법원에서 징역 5년 받았으면 5년이 확정 판결이 된다. 알겠지? 1심 종국, 2심 종국, 3심. 이제 처음 듣는 친구들도 어느 정도 할 거야. 두 번째 듣는 친구는 종국하고 확정은 이제는 확실히 알게 돼. 똑같은 말은 아니야. 1심에서 확정될 수 있다. 예컨대 박충희가 10년 받아. 야, 나는 사형 나올 줄 알았는데 10년 나왔네. 됐다고 막. 항소 안 하면은 1심에서 확정돼 버리는 거래. 이해갔지? 여러분 처음 듣는 친구들 자꾸 들으면 돼. 확정 판결과 종국 판결은 똑같은 말은 아니다. 1심에서 확정될 수도 있고 2심에 확정될 수도 있고 3심에도 기억해. 확정이 돼야 이때부터를 우리는 수형자 또는 죄인이 되는 거라.
교정직에서 관할하는 아들이 수형자, 형의 집행을 받는 사람이 수형자야. 대체 아까 철도공안직 우리 친구를 보니까 생각난다. 철도공안직에 있는 친구도 사법권이 있어요. 일반 사법권이 아니고 특별사법권이라고 해요. 그 위에는 누가 있나 하면은 그 위에는 일반 사법경찰, 경찰 위에 결국은 누구 하나 검사의 지휘를 받아. 지금 일반 사법경찰, 중부경찰서, 수성경찰서에 있는 형사들은 검사의 지휘를 안 받아. 요새는 수사권에. 그러나 특사경들은 특사경들은 위에 검사의 지휘를 받아. 알겠죠? 이래가지고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니까. 예컨대 철도경찰, 지하철도 마찬가지고 SRT, KTX도 마찬가지. 나는 아주 권장해준다. 좋다. SRT, KTX 뭐 맨날 기차 타고 다니는 것도 그렇다 말할수록 특혜도 많고. 내 그건 놀랐대. 내가 아는 사람 딸내미가 연대 나와가지고 로스쿨 나와가지고 변호사인데 이걸 어디 취직했나 하면 대한항공에 자문 변호사 단이 있더라고. 거기에 취직을 했어. 뭐 계장 대우를 받던가 했는데 그보다도 수시로 그 사람 부부는 엄마 아버지는 있지. 야, 그거잖아. 직원들 대한항공 직원이나 아시아나항공 직원들 있잖아. 예컨대 뭐 러시아 가고 뭐 어디 가고 하는 거 그 빈 자리가 나고 하면은 직원 부모들한테 특혜를 되게 많이 줘. 공짜 티켓 주고 이런 거야. 여러분들도 야, 보니까 어떤데 부러워. 이 사람들은 그 사람 아버지는 뭐 의사인데 의사도 안 하고 나이 좀 들어놓으니까 의사도 안 하고 뭐 일주일씩 어디 뭐 유럽 체코 가 있고 뭐 하고 이제 왜 요새 꼭 10,000원일 때는 일반 승객하지만은 10,000원 아닐 때 있지. 많잖아요. 요새 요새 오사카 가는데 일본 여행한다 10만 원도 있다 하더라. 왕복 10만 원도 있다 한다. 요새 일본 지진 때 난다고 안 간단다. 그런데 미 터질 때도 있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도 동생이 있는 거에 가면 대한항공이나 이런 데서 취직하라 해보래. 그 특혜 많이 주더라. 요새 어디 뭐 외국 가기 쉽나? 나는 아프리카 거지를 갔다 왔더만 제일 욕심이 저 남미 콜롬비아에 한번 가려고 했는데 현직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든다 하더라고. 자, 됐다. 하여튼 공소제기 요거 됐다. 요 잘 봐래.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수형자다. 기억해. 이걸 우리는 교정직하고 주로 피의자하고 피고할 때는 검찰직에서 관할한다. 검찰직도 여기서 좋다. 그렇구나. 검찰직도 검사 아니면은 전부 사경이다. 사법경찰이다. 일반 사법경찰하고 같이 대우받는다. 알겠어요? 검찰직에 수사관들이 있거든. 그런 것도 됐다. 그래서 공소제기. 이제는 사건이 모두가 법원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5주, 6주, 7주 이거는 공판. 완전히 법원이 해요. 여기서 말하는 법원은 건물이 아니고 법관을 말합니다. 단독부 법관, 단독부 법원하고 합의부 법원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끝났어요. 밑에 7주 끝나면 재판이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 재판하고 또 판결도 다르다. 쓰나 2번 듣는 친구들은 이제 압니다. 재판과 판결은 다르다. 좋다. 재판과 판결은 다르다. 여기까지 이제 끝났다. 확정이 됐다. 그러면 이제 상소제도하고 비상구제 두 개 쓰나 상소는 미확정 판결, 상소제도는 미확정 판결. 미확정 판결에 대해서는 미확정 판결에 대해서 불복은 상소락하고 확정 판결에 대한 불복은 비상구제 절차라고 한다. 그 다음에 특별형사 절차가 있다. 자, 우리 이해동하는 사람은 친구들은 외운다. 약식, 적어라. 꼭 약식 절차, 특별형사 절차. 요거 형소법 강의에서 오늘 원래 쉬어야 되는데 좀 요거만 하고 그 다음에 2번째 적결심판 8주째 적결심판 그 다음
또 소년 형사 절차, 소년 절차. 그 다음에 배상 명령, 특별 형사 절차는 4개 있다. 등 해놨는데 그 뒤에 등 해가지고 됐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집행, 형의 집행 절차가 형사소송법 마지막이다. 해가지고 요거는 될 것 같구나. 마지막에 보관과 종합 증거를 객관식 또는 OX 문제로 하든지, 객관식이나 OX 문제를 섞어가지고 100문제 한번 이래 보도록 할게. 왜 그러냐 하면 형소법은 일주일에 8시간 같으면 수업 시간이 좀 넉넉하더라. 그런데 교정학은 아니더라도. 그리고 또 하나, 학원의 일정은 12, 19, 26, 8 뭐 이런 거 하더라도 학원의 일정에 공휴일이 끼면은 공휴일에도 수업한대. 기억해리. 추석날은 안 한다. 보강이 들어가고 하는 거.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하고 그래 할게.